안녕하십니까. 문상필TV의 문상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중앙동에서 활발하게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안철한 회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흥동에서 오신 또 열심히 지역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임기련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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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두 분은 지역 다니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라는 프랑을 한번 보신 적 있죠? 많이 예, 봤죠. 많이 봤어요. 그거는 이제 이 지역에 오랫동안 교통이 막히고 혼잡스러워가지고 영봉지임도 올라간다고 하고 8차선으로 온다고 하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잖아요. 네. 보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은 좋죠. 예. 일단 교통이 원활해지 것 아닙니까? 예, 네. 그간에 막혔던 데가 확 예, 뚫리고 확 하니까 뚫리고. 우리 임기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예전부터 뭐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도 호남고속도로가 확포장에 대해서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분이 좋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걸 위해서 고생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지난 15년간 네. 타당성 조사를 4번이나 하고 지금까지 안 됐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이제 그런 건 모르겠고. 전혀 몰랐어요? 네. 뭐니도 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걸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왜 지난 14년간 15년간 계속 타당성 조사만 4번을 하고 공사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뭐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해보지 않아서 네. 그냥 안 된갑다고만 생각했지 네. 이유가 뭔지를 왜 몰랐다. 안 될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찌 그러지 안 될까요? 예, 그런 것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광주시가 한 4천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 오. 아니 지금 그렇게나 많이. 예. 아까 고속도로라고 안 했어요? 호남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인데 우리 광주시가 그걸 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4천억이라는 거잖아요. 돈을 물어낸답니까? 몰랐죠. 예. 그러니까 전혀. 광주시가 예. 4천억 정도 되는 돈을 예. 50%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걸 뭐 확장한다고 그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안 한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봐야죠. 예,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해봐야죠. 이 공사가 7,934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7천억이요. 7,934억이 그럼 들어가는데 8천억이네. 8천억 중에서 그중에 절반을 광주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말 안 할까요? 광주시가 그렇게 아니, 돈이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러지. 그건 그냥 또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호남 고속철도의 확장 포장 공사는 예. 동광주 IC 있죠. 예. 예. 동광주 IC에서 영봉 IC, 예. 예. 그다음에 서강주 IC, 예. 독립 IC, 예. 광산 IC까지 IC까지. 토탈 합계 11.2km를 확장하는 겁니다. 아, 그간은 몇 11.2 차선? 지금 몇 차선? 지금 4차선. 4차선. 예. 이것을 6차선이나 8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아, 넓게. 그런데 8차선 공간은 동광주 IC, 영봉 IC, 서광주 IC, 독립 IC, 독립 IC 어디로 가는지 알죠? 서울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거기까지만 8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6차선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영봉동에 내려오는 길이 지금 올라가는 길이 없잖아요. 네네. 예. 어치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예. 없어서 예. 없죠. 영봉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것을 11.2km를 어떤 데는 6차선, 어떤 데는 8차선으로 하겠는데 이 토탈 길이가 11.2km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 돈의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8천억. 7,934억이 그러니까 들어간다. 8천억. 약 8천억.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7,934억 중에서 대략 4천억 정도를 광주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와. 그거 몰랐죠? 예.
광주시가 아까 돈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봤죠. 아 저는 국가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았죠. 당연히 그래야죠. 예. 고속도로는 예. 국가가 전액 돈을 대야 되는데 그럼 왜 광주시에서 4천억을 낸대요? 왜 낸대요 그거를? 뭐 그냥 안 넣어도 될게 안 하면 될게. 그게 궁금합니다. 2013년도에 예. 그 당시에 시장과 국토부가 협약을 했어요. 이건 내주면 광주시가 50% 할인할라, 50%를 댈랍니다. 우리가 비용 부담하려면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대에 물어봤잖아요. 지난 15년간 4번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왜 공사가 안 됐을까? 광주시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광주시가 50%를 대야 되는데 약 4천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만 하고 안 하고 조사만 하고 안 하고 지금 문제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지금은 그럼 돈 있냐고. 돈이 그때 있어요. 어떤 돈이? 그러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광주시 예산 구조 한번 봐봅시다. 대략 광주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략 1년에 광주 예산이. 저는 모르겠어요. 한 7조 정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대략, 야 잘하네. 광주시는 간섭이 많으시네요. 예, 한 7조. 우리 윤기른 씨는 저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도 저 민주 죄송합니다. 그 광주시 예산이 얼마 정도 알면 좋지 않을까요? 그니까요. 예. 앞으로 잘. 예. 그런데요. 중요하게요. 예. 내년 광주광역시 예산이 6조 9천억 정도 됩니다. 6조 9천억. 예. 그런데 이 작년 예산보다 2,1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IMF 시대에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광주시 예산은 항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늘어나지 않고 전년도 예산 대비 2,100억이 줄어들어 본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니 뭐 나라 살림이 힘들고 또 지금 나라 살림도 되고 광주시에서 거둬들인 수입도 부족하니까 또 국가의 돈도 안 주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올해 1,00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고 우리 비단이니까 지방채 빚냈어요. 예. 내년에는 3,000억을 빚을 내야 됩니다. 그거 언제 갚은대요? 또 이제 빚내. 지방채를 발행하면 빚을 내면 예. 갚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건 놔두더라도 광주시가 그간 해왔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게 빚냈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철 공사한테 들어갑니다. 지하철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 허벌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지각에 들어갑니다. 네. 지각에 들어가요. 대략 얼마 들어가겠어요? 대략 대략 음. 한 2조 들어가지 오! 않을까요? 2조 8천억 들어갑니다. 오. 근데 그것도 대략 60%는 국가가 주고 예. 40%는 광주시가 내야 돼요. 그러면 2조 8천억 중에서 40%니까 대략 1조 1,500억 정도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주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 내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방 정부나 광역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서는 대략 25%를 넘을 수가 없어요. 재정 구조의 25%를 넘어가면 재정주의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안철한 씨가 돈을 은행에서 빚내려고 하는데 수익이 없거나 가진 재산이 없거나 또는 매월 생기는 월급이 부족하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안 주죠. 안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 요즘에는 안 주죠. 그런 거예요. 예. 갚을 능력이 갚을 없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빌려줘? 그게 25%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근데 광주시는 어디가 얼마가 돼 있냐? 24.88%가 딱 차 있어요. 목에 딱 찼네. 그렇죠. 광주시는 돈을 더 이상 빚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광주시는 50%까지 빚을 낼 수가 있어요. 50%. 근데 이것은 파산이야. 개인으로 치면 이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해야 돼. 우리 유리은 씨가 막 돈을 마음대로 썼어. 근데 은행에서 어쩐다 이 사람은 나는 돈이 갚을 수가 없다 하니까 어떤 신청을 한다? 파산 신청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위기 단계가 돼버려요. 단체 우리는 이 단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개인이 파산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회생이 불가하는 단계가 50%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 정부는 25%를 안 넘으려고 합니다. 25%. 근데 광주는 몇 프로가 됐다? 24점. 그렇지 24.88%가 됐어. 어. 내년에 그렇게 돼버려요. 어. 그런데 국가는 지방 정부가 재정이 건전하냐 안 건전하냐 이걸 보고 예산도 더 주고 덜 주고 이러거든요.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광주시는 더 이상 빚낼 수 없는 거야. 큰일 났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론은 광주시는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을 2,100억 정도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3천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그러면 결론은 호남 고속철도에 7,934억 들어가는 돈 중에서 4천억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아이 말을 할 수가 없지. 2016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매년 661억 정도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빚내야 돼요. 1년마다 이제 1년마다. 들어가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이 되어서 광주시는 그간에 호남고속철도를 한다고 했어도 용역비를 몇 번 했어요. 용역을 4번이나 했어요. 타당성 조사, 영예비 타당 조사를 용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광주시가 부담을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겁니다. 국회의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라 광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2013년도에 절반을 낼랍니다 하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7,934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공사비가 더 늘어나겠죠. 그럼요. 왜 늘어나요? 물가가 올라갈 그렇지, 거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갈 그렇지. 것이고 또. 그리고 좀 땅값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래, 이런 것이 올라가니까 공사비는 당연히 순증하는 거예요. 그래, 이 공사비를 항상 올해 했다면 올해 맞게 5년을 준비하는 거고 내년에 하면 내년에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4번의 타당 조사를 했고 용역을 했다고. 이건 뭔 말이냐면 그때마다 요구하니까 설계해보고 용역을 해본 거예요. 타당 조사를 해보고. 그런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3천억이었다면 5천억이 늘어난 거예요. 5천억이 6천억 늘어났어요. 6천억이 7,900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시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산이 7,934억인데 광주시가 4천억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것 같아. 세금은 안 거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또 아까 같이 빚내야지. 빚낸다면 또 진짜 또 빚도 목에 안 차버려. 내죠. 빚도 안 목에 내죠. 차버려. 빚도 안 내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중단이네. 아니 이렇게 하죠. 4천억 우리는 못 하겠어. 예. 국가 당신들이 다 내시오. 이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투쟁을 잘하는 사람이 예. 광주시도 이 투쟁을 하고 광주시가 힘을 떨떠 모아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투쟁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아무리 그래 지금 할게. 지금 당장 하자. 내년부터 하자. 근데 돈은 너가 절반 내야 돼. 그럼 돈을 들 수가 없는데. 그래 이건 지금 지점에서는 국비로 호남 고속철도는 다 하세요.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시민들이. 왜 저 공사가 4번에 걸쳐서 연기됐을까? 왜 광주시가 4천억을 대야 할까? 이거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뭔가 광주시가 4천억 부담할 수 없게 해야 되고 뭔가 숨길 것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그간에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빼고 나서 프랑만 그럴싸하게 내년 될 것처럼 하고 있어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침 출퇴근할 때 여기 저 동광도 IC, 용봉 IC, 서광도 IC, 동로 IC 엄청 막히잖아요. 네.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구 주민 42만과 광산구 주민 40만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하철이 2호선이 2단계가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딴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오, 신령, 광주역에서. 그러고 시청까지. 그렇죠. 잘하네. 어디 또 빠졌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2단계 지하철 2단계 공사는 언제부터 하냐면 2016년도부터 광주역 첨단 광주역 있는 공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얼마나 막히겠어요. 지금도 막힌데. 네. 그런데 그 기간에 네. 호남 고속철도를 영봉 IC, 동광주 IC, 또 서광주 IC 여기에 8차선 늘리는 거잖아. 또 같이 해버려요? 같이 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그럼 어쩌라고? 교통 지옥 대란이라는 아니 거야. 그것도 생각 않고 막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한다니까. 지금 4차선이잖아요. 2차선을 막아놓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지금 아니, 막혀갖고 아니, 죽었는데. 지금도 막혀서 난리야. 아이고. 너도 네. 아침에 일어나고 상무지구 가려면 제 의정 활동할 때도 5년 6년 전에도 거기 가려면 1시간 걸려요. 평상시 20분 걸린 거리가 1시간 걸려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 2호선 2구간에 공사하는 기간과 호남고속도로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북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냈냐면 그러면 우회도로 우회도로를 만들거나 또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북부 이순환도로 한세봉 뒤쪽으로 가는 길 하나 뚫어주시오. 그 다음에 문흥동 현대아파트에서 자연과학관 가는 뒷길을 뚫어주시오. 네, 지금 막혀 있는데. 그리고 신안동에서 광천동 가는 다리 높이를 확장해 주시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모르겠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걸 할 돈이 있다 없다? 없어. 광주시는 내가 돈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시는 대규모 사업도 폐지하고 있고 또 그간에 우리가 민간 경상 보조로 단체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줬잖아요. 이걸 대폭 30% 줄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지방채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돈이 없어서 방금 우회도로 세 가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특별하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이상 광주시에서 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 있다고 딱 하나. 그 뭐냐? 국가가 돈 다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마치 불황에 걸리니까 야 내년 3월에 착공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뽕떡입니다. 그냥 개풀 뜯어본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속을 수 있어요. 모든 전직 국회의원들이 부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간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논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대란이 엄청난 지옥 대란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호남 고속철도는 정말 잘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죠. 하면요. 좋잖아요. 100번이라도 해야죠. 박수 쳤잖아요. 네. 그런데 구조상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도란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다 딱 하나? 뭉쳐야 된다. 뭉쳐서 뭐 한다고? 국비를 갖고 와야 된다. 그렇죠. 네. 국비 50% 부담, 50% 국비, 50% 지방비, 광주시 부담분을 전액 국비가 할 수 있는 투쟁과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숨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자. 네. 그러네. 정말 환영할 일이에요. 잘한 일이고. 그런데 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난 15년간 호성성을 했던 것처럼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풀한 걸 일이 아니고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고 시민들 저한테 밝혀야 됩니다. 아셨죠? 네. 호남 고속철도는 반드시 돼야 되지만 예산 계획이 없이 되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프랑 속임을 하고 있구만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또?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아주 어이가 없는 거지. 프랑에다가 무엇을 했다고 돈 20억 뭐 영역비 받았다라 그것도 붙어 있고. 아이 참말로 우리 광주 시민은 아니 우려하는 그것도 거지. 어떤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 여기저기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허박기에서 하는 거죠. 네. 지금. 되지도 않는 것들 걸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문상 TV에서 이런 이야기 했던 이유는 정말 되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피해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50%에 대한 문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시기 되니까 말하는 구조에서 시민들이 속고 있는 구조를 나는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그런 상태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아,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다 동네 가서 다 이 이야기 흘러요. 응? 알려야 이렇게 되겠네. 어이없는 것을 저렇게 해가지고 현혹시킨다고 예. 동네 사람들. 오늘 호남 고속도로 확포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동에 사시는 안철한 선생님과 문흥동에 거주하시는 임규리현 선생님을 모시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광주시와 정치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광주 시비 부담 4천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광주 굉장히 현안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되는 문제 이야기 보시고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 의견 잘 참조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필TV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